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3일 화요일 아침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이 호흡을 조절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사태 확산은 공멸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파문 확산 시 양측이 모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고 그 치명상은 바로 총선 실패로 연결된다. 그래서 봉합은 선택이 아니라 결국은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총선에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위기감이 지금 팽배해 있는 것이죠. 보수 지지층에서도 자칫하면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 그런 만큼 하루빨리 봉합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이 같은 염원과 열망을 모를 리 없습니다. 아마 외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와 한동훈 위원장이 조만간 만나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태가 진전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만나서 손을 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을 안심시킨다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총선 승리가 필수적이다. 그런 생각에서는 이견이 없는 만큼 어떤 식으로든 봉합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한 차례 갈등을 겪고 나면 20년 지기인 두 사람 관계는 더욱 탄탄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파문 과정에서 한동훈은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후배다. 비대위원장직이 끝나면 다시 정부로 돌아와서 행정 경험을 더 쌓으라고 말했다. 이런 표현으로 한동훈 위원장에게 각별한 애정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두 사람이 신뢰관계가 일부 어긋나기는 했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아마 소통을 이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3년 한나라당 차떼기 대선 자금 수사를 같이 하는 것을 인연으로 시작해서 2006년 대검 중수부에서 같이 활동을 했고 2017년에는 국정농단 특검에서 함께 수사를 했죠. 그리고 2019년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취임했을 때 한동훈 검사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최연소 검사장급으로 발탁했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입니다. 윤 대통령은 한동훈 위원장을 문재인 정권에서 피해를 많이 봤다. 수사를 독립운동처럼 해온 사람이다. 이렇게 당시에 평가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2022년 대통령 당선 후에 과감하게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했죠. 제가 이처럼 두 사람 사이의 역사를 좀 다소 장황하게 설명한 것은 그만큼 두 사람은 쉽게 인연을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란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양측이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접점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물론 사태의 출발점에서 찾아야 되겠죠. 출발점은 바로 김경률을 마포을에 출마시키기 위해서 서울시 신년 할애회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소개했던 부분입니다. 마치 전략공천을 하듯이 그렇게 소개했었죠. 근데 문제는 이제 전략공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대상이 김경률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곧바로 이제 사천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가 몰카 공작 명품백 사건, 사실 김건희 여사 당한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리 앙뚜아네트에 비교해서 지금 발칵 뒤집어져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날 한동훈 위원장이 마포을에서 전격적으로 마치 전략공천이라도 하듯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출마를 이렇게 출마 사실을 밝히니 용산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김경률을 등판시키기 전에 윤재욱 원내대표나 또 이철규 인재영입 위원장 그리고 장동혁 사무총장 이런 사람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래서 이렇게 띄워주는 차원에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했는데 마치 사천으로 자기 정치를 한다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런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김경률로 인해서 사태가 촉발된 것은 분명합니다. 김경률의 입 때문이죠. 김경률은 몰래카메라 취재당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뚜렷한 조치가 필요하다, 뭐 엎드려서 사과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가 하면 또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와 난잡한 사생활 등으로 국민들의 감성이 폭발했던 것이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역시 국민의 감성을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프랑스 혁명 이후 교수형을 당했죠. 그런 사람의 김건희 여사를 비유했으니 대통령실에서 발끈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또 김경률 이런 말도 했습니다. 명품백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구 경북의 시각이다. 이렇게 말해서 대구 경북 의원들이 폭발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장 기본적으로 자기가 아직도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민운동을 하는 입장에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듯이 그렇게 말했는 것인데 김경률의 이 같은 발언은 명백하게 팩트와 자신의 감정을 혼돈한 것입니다. 그래서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제 비대위 회의에서 거친 언행으로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모습이 있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다. 이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경률 지금 너무 멀리 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경률은 비대위원직을 내려놓아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지금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의 진원지인 김경률은 사퇴 봉합의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자진해서 물러나야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만 바라보지 말고 자신이 결단해서 비대위원직을 떠나야 됩니다. 김경률 어제 사과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에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토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신의 사퇴가 바로 총선 승리의 자신이 남아있는 자체가 총선 승리의 걸림돌이고 자신의 사태가 총선 승리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김경률이 이번 사태를 촉발시켰다면 대통령이 측근이라는 이용 의원은 이번 사태를 확산시킨 인물입니다. 지난 21일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단톡방에 이런 기사 링크를 했는데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월 추천과 관련한 내용을 넣고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 이러한 인터넷 기사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을 이간질시켰다. 이런 비난을 자초했죠. 이용 의원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수행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선 이후에는 사안이 있을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 역할을 자임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기사 링크를 올리니까 의원들이 동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당시 장동혁 사무총장과 하태경 의원, 이용 의원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를 이간질시킨다. 이런 해당행위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심사숙고를 촉구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행태에 대해서 이용 의원에 대해서 이번에 엄중한 경고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입니다. 이번 한동훈 위원장의 사퇴 파문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20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한동훈 위원장이 김경률 비대위원을 마포월의 공천 마치 전략공천 하듯이 그렇게 발표한 데 대해서 이거는 사천이다라면서 강하게 문제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을 뒷배로 사천을 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하는 것은 부정입찰 아니냐. 법을 잘 아는 한동훈인데 그걸 모를 친구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결국 한동훈과 선을 그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의중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이 같은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고 또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 21일 한동훈 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도 배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의 설명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고 이를 듣던 한동훈 위원장이 몇 차례에 걸쳐서 그렇다면 대통령의 뜻이 뭐냐 이렇게 물었답니다. 계속 한동훈 위원장이 대통령의 뜻을 묻자 이관섭 실장이 이대로라면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라면 물러나는 것이 좋겠다는 뜻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사퇴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얘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또 잘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대로 가면 사퇴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전달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이것을 사퇴 요구로 받아들였다. 이것이 이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이와 관련 양측의 주장이 다소 엇갈리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측에서는 물러나라는 언급을 먼저 한 쪽은 대통령실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대통령실에서 먼저 사퇴를 꺼냈던 것이 아니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을 바탕으로 제가 추측을 해보면 한동훈, 이관섭, 윤재옥 세 사람의 회동에서 아마 김경률 비대위원장직을 사퇴시켜야 한다. 해촉하는 선에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제안이 나왔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반대 입장을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김경률 비대위원을 사천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게 행사장에서 김경률을 소개하기 전에 윤재옥 원내대표나 또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이철규 인재영 위원장과도 충분히 사전에 상의를 했었다. 그래서 사천일 수는 없다. 이런 입장도 전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과 관련해서 앙투아네트까지 끌어들이는 김경률을 너무 멀리 나갔죠. 그런 김경률을 한동훈 위원장이 자꾸 감싸고 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관섭 비서실장과 한동훈 위원장 의견 충돌이 있었고 말이 오가는 와중에서 격해지면서 사퇴로까지 진전됐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추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수습 국면으로 방향이 전환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감정을 폭발시킬 때가 아니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모든 역량을 끌어모아야 될 그런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 본인이 결심하지 못하면 당 중진들이 나서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사퇴시켜야 되죠. 문제는 이제 명품백 논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계속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에서는 몰카 범죄에 대해서 먼저 사과할 수는 없다. 확고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원래 충돌 지점이 바로 그 부분인데 여전히 온도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퇴 수습의 핵심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접점을 찾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몰카 범죄에 당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돌아가신 선친과의 인연을 내세우면서 작정하고 몰카 취재를 하겠다고 들어온 그런 사기꾼에게 무방비 상태에서 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건 초기에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정면 대응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디올백이 문제가 아니라 미숙했던 초반 대처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방법,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진작에 마무리했었어야 했던 이번 사건을 여기까지 끌고 온 대통령실 참모진들 아니란 태도 분명히 지적받아야 됩니다. 정무 기능에 대해서도 재점검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동훈 위원장 사퇴 파문은 결과적으로 여권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그렇다면 잡음이 일기는 했지만 봉합만 잘하면 결과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민주당과 그리고 이름을 거론하기도 싫지만 이준석이 그쪽에서 민주당과 이준석이 쪽에서 이제 이번 사태를 놓고 약속 대련이다 이렇게 비꼬는 것도 그 같은 우려 때문입니다. 봉합만 되면 분명히 국민의힘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런 판단을 자기들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파문은 결과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의 최대 약점으로 지적됐던 용산 아바타 이미지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불식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이런 말과 한동훈 위원장의 맹종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 두 말이 묘하게 겹치고 있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꺾이지 않는 스타일을 보여준 측면도 결코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 어느 일방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양측이 힘을 합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는 그런 건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점도 총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사태를 하루빨리 수습하고 총선 승리를 위해서 매진하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